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저점을 갱신하고 23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말아 올렸다라는 부분은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계속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수 차원에서 부러지는 것이 개별 종목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야 뭐 프로그램을 엮여 있는데,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이제 연관고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내린다고 같이 따라 내리는 것은 결국 이게 대형주가 많이 빠져서 덜 빠진 중소형주를 팔아서 다시 대형주를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반적인 하락의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과연 덜 내린 종목을 팔고 더 내린 종목을 사는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결과가 어땠었느냐라고 보면 대체로 나빴습니다. 대체로 나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팔 것인 대형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긴 하지만 그걸 잘 받아먹고 그 예, 심리가 약한 투자자들의 주식이 심리가 강한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넘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형주에 대한 전망이 대형주보다는 훨씬 낫다. 당장은 같이 내리지만 나중에 값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내리니까 점점 기운이 빠지실 텐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뭐 삼성전자도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빠져서 지수가 빠졌느냐라고 본다면, 결국 나머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내 종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덜 내렸고, 덜 내린 종목들의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덜 내렸으니까 사실 덜 내린 걸 팔고 더 내리는 그런 어떤 유동성 이동을 생각한다면 이 매도세를 다 받아먹고 버텼다. 나머지는 이런 신규 매수세가 들어와도 계속 내렸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형주에 대한 전망은 점점 더 강하게 굳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비록 대형주가 주도해서 내리고, 일시적으로 대형주가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내리고, 뭐 이런 어떤 뭐 대형주 대비해서 소형주가 좋다는 걸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팔아서 저거 옮기는 것 중에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소비를 줄여서 현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자면, 이 낙찰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고 구상을 했던 이 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한 이 기반이 여기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을 해서, 제가 이거를 알았다고 해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85억 정도로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117억을 써서 낙찰을 받아갔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뭐 당연히 요즘 경기 상황에서 낙찰받을 분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제가 크라우드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모아놨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됐을 텐데,
예. 물론 이제 이 낙찰했던 사람들이 또 자금을 못 넣어 가지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아니면 인수해 갔다가 자빠져 가지고 다시 예 매물로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당장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좀 저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좋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거 했다가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태에서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또 '큰 위험을 피했다.' 뭐 이렇게 좋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리사이클링 사업은 공식적으로 진행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대신에 이제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지금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거로 이거는 이제 저 이맥스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예 작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이 숫자가 우리 리사이클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여도 의미가 없지만 화장품은 우리 숫자가 많을수록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제품의 판매부터 시작해서 예 제품의 피드백, 어떤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떤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훨씬 좋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 화장품 회사는 인수가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 낮은 인수가에 예 증자를 크라우드 펀드를 받아서 빚을 갚아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그럼 요 회사가 앞으로 이익을 내는 부분에서는 거의 뭐 틀림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익을 내서 만약에 상장까지 간다면 그럼 뭐 뭐 100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0 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은 다른 쪽에서 낙찰을 해 가는 바람에 네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지금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준비해서 연말 정도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 그전까지 뭐 딱히 준비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그런 또 참여를 하시는데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적게는 한 70만 원, 많게는 한 500만 원. 예 이 정도 참여를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 그냥 우리 다 같이 아시다시피 예 나이 30세 넘어가면 게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녀 관계조차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재밌는 게 돈밖에 없는데 그 돈도 이제 뭐 남한테 피해 주면서 벌든지 아니면 혼자 뭐 벌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든지 이러면 또 이것도 재미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돈을 번다.' 이것도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뭔가 재밌는 일을 한다.' 예 요런 관점에서 연말까지 예 화장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 정도 자동차라면 예 충분히 예 절약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더 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걱정을 하신다고 일단 이 걱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걱정을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 예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의식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된다. 내가 이 걱정을 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한 2-3년 이렇게 현금 잘 쥐고 있다가 이때는 뭐 공격적으로 지금 상태야 '진짜 주식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한 2-3년 후에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도 아마 많이 집어넣으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예, 참 마인드가 훌륭하신데 참 요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서. 예. 제 주 뭐 제 주변에 뭐 한 가지 일화를 드리면 일단 주변의 공통점은 일 끝나고 육아입니다. 물론 다들 고생을 하는 거지만 남자분들이 이제 일 끝나고 육아 도대체 너네 언제 쉬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권도 뺏겨 가지고 통장 통장을 맡겼는데 뭐 몇 년 뒤에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 예, 다 써 가지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예, 그런데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남편분께서 장가를 잘 가셨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생각으로는 당연히 '아, 주식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아시는 분도 투자금이 2억 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뭐 망가져 가지고 얼마였지? 한 6천, 7천 됐나? 그래서 원금 찾으면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 찾았습니다. 찾고 났는데 본전 찾은 걸로 끝낼 수 없다. 요렇게 됩니다, 사고가.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 더 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시겠죠. 나중에 되면 한 2-3년 지나면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지금의 또 이런 공포를 다 잊어버리시고 또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분명히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을수록 우리가 더 더 좋아지고 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거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2-3년 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파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요즘은 뭐 종목 추천이라는 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물립니다. 시장이 나쁜데. 시장이 나쁜데 이길 수 있다? 예, 그렇게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오늘 같은 장세에도 상한가 종목이 5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 예, 그래서 본전만 돼서 파는 거 뭐 이것도 사실 종목마다 틀립니다. 만약에 제가 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본전 위에네?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내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 본전이라고 팔아야 되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것도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과거에 물려가지고 한참 고생해서 수년 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본전 찾은 거면 당연히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사서 본전보다 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틀린데 어쨌든 현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심리가 일단 좋아지니까 나중에 현금을 만드는 게 틀렸다 하더라도 심리가 좋아지니까 효용 가치는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2-3년 동안 시드 잘 모으시면 5배, 10배짜리 시장이 한번 터질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 계속 뭐 똑같은 설명이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2-3년 후에는 떨어질 겁니다. 공급 문제니까. 원자재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로 그리고 금리가 올라서 한계에 있는 기업들은 다 쓰러질 겁니다. 경쟁 자체가 완화가 되고 특정애들이 다 솎아내지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한다, 부양책도 나오고 금리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가 될 겁니다. 제로가 되고 원자재 가격도 바닥을 치고 환율도 예, 이제 절하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절상이 될 거고 경기 침체도 점점 벗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주가는 뭐 무지무지하게 싸다. 양도세도 없다. 예, 그 결과가 아주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년 열심히 시드 잘 모으시면 그렇다 해서 2-3년 동안 계속 뭐 바닥을 기는 흐름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또 한 번씩 먹어주고 현금을 늘리는 어떤 기회를 잡는다면 그것도 그 재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팔자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은 욕심을 부려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일에 실패하고 성공했는지를 더듬어 보시고 성공했을 때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비슷하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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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크고 시장이 또 희망이 안 보여도 뭐 이런 시기가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언제는 없었느냐. 나중에 또 좋은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쁠 때 지금 여기서 뭔가 손실을 확정 짓는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하트, 하트.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파루 같이 살펴보고 우선 그냥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축소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정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다는 수고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잘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잘 되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2, 3년 후에 좋은 장세가 펼쳐지기 전에 계좌에 아주 좋은 싼 가격에 좋은 종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좋아질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예, 파루 계속 올라갈 거냐의 여부. 글쎄, 파루의 시가총액이 낮고, 근데 뭐 자산이나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만 갖고 시가총액이 400억대다라는 것만 갖고 예, 파루를 편하게 보유할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지금 던진다? 예, 지금 던진다? 글쎄,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딱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이게 추세가 됩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차트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 요건 아니지만 차트 외에 보면 적자나고 순자산 가치도 현재 시가총액보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축적이 됐는데 이건 뭐 결국은 한번 칼춤 추는 거 아니냐 시세 한번 크게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뽑는 건 항상 그렇지만 매물이 없을 때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뭐 거래량 비교하면 아주 그냥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주가를 치고 올린다. 요때 매물들한테 부딪혀 가지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 새로운 추세 요 새로운 추세에서 예,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치 한 1,2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종목들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조금 말아 올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기차 종목들이 약세입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럽은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으로 돌아갑니다.
예, 원전도 그렇고. 근데 석탄 화력은 금방 돌릴 수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이 걸리니까 당장 급한 불 끄려면 석탄 화력 발전으로 가야 되고, 이 석탄 화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가 움직인다. 이게 뭐 내연기관차랑 뭐가 틀리냐? 석탄 화력 발전에서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라든지 예, 공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아니 뭐 전기차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전기차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원자력 이게 세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전부를 전기차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전력 전력 생산량이 약 30%만 늘어나도 됩니다. 이 30%는 원전 몇 개만 지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석유를 안 써도 됩니다. 물론 또 그 외에 사용자가 많긴 한데, 그래서 그 요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원자력 전기차로 가면 원자력이 이제 낮에는 사용량이 많고, 예, 밤에는 사용량이 떨어지는데, 밤에 떨어질 때 원전을 중단시키느냐? 그게 안 됩니다. 계속 풀로 가동해야 되니까 24시간 동안 계속. 예, 그래서 요 시기에 뭔가 전기를 이 잉여 전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기차가 대부분 밤에 충전을 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상호 보완적인 이런 형태가 돼서 국가 에너지 어떤 정책에 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수정하고 전기차 쪽을 이제 지원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유럽이 이제 저렇게 되니까 유럽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조금은 없습니다. 뭐 내연기관차랑 뭐가 다르냐? 보조금 없어. 수요가 팍 줄어듭니다. 수요가 팍 줄어들고 불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불안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는 게 결국 수요 감소. 기존에 수주해 놓은 거 과연 그만큼의 액수가 매출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4680 배터리, 이게 4860인가? 갑자기 4680, 예. 4680 배터리에서 파나소닉에 밀린다. 세 번째 인산철에서 또 밀린다. 뭐 도대체 뭐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4680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여러 겹이 있는 양음 해가지고 분리막까지 해서 이거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건전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런 펼치면 이만큼 되는 게 요렇게 말려가지고 동그랗게 말아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 길이가 길어지니까 4680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깁니다. 풀어놓으면 한 3m 정도 될 겁니다. 이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했을 때 이 전자의 이동이 너무 길어진다. 예, 그랬을 때 수명이 감소를 하더라. 팍 떨어지더라. 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서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 끝에서 여기 끝으로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양극 음극 다 박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전자 이동이 떨어지니까 수명이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100년짜리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수명이 실제로 이제 인산철하고 예, 견줄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4680이 에너지 밀도도 좋고 안전성도 좋고, 그리고 요 캡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것 중에서 요 아랫부분을 예, 전략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충돌로 불이 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밑으로 불이 일단 먼저 납니다. 나중엔 다 타서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전기차에 불이 나도 당장 탈출 시간도 없는 부분들을 4680은 밑을 예, 전략적으로 약하게 만들므로써 불이 처음에 붙었을 때 밑으로 쏟다가 올라온다. 즉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안전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4680이. 그래서 인산철이냐
그 4680이냐 이렇게 가는데 둘 다 LG화학이 밀린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수주해 놓은 거 기존 전기차 수요 감소한다. 삼성 SDI는 각형으로 예, 또 메이저 자동차들과 이렇게 수익성을 보장한 상태로 이렇게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해 보든 말든 그냥 일단 따놓고 보자 해서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따놨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안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수의 오버행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수요 감소라는 이슈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카카오니 뭐니 이렇게 공모가 고가 논란 있었던 종목들 다 박살났습니다. 공모가 아래로 다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시장에 미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이거 지금이라도 지금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한 1억 그냥 묻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옛날에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냐? 예, 들어보셨답니다. 그럼 그때 100만 원 생각하면 지금 얼마일 것 같냐? 환산을 하면. 예. 지금 환산했을 때 285만 원이다. 거의 3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싼 거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285만 원짜리입니다. 285만 원짜리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285만 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전에 2018년 1월 31일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럼 보면 2018년 1월 31일 5만 원 정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200만 원 넘어가서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는데 그 전에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다. 이때 오른 거에 대해서도 아직 깎이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지금 싸다고 들어오는 어떤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기술적 반등을 전개를 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생각보다 대기 매수세가 좀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77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사상 최대 매출일 거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348조 원인데 연말쯤 되면 삼성전자의 PBR이 한 배가 될 것이다. 지금 주가라면. 삼성전자가 한 배라는 것은 뭐 코스피가 한 배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코스피가 역대 최대 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0.9배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만들더라도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뭐 내린다라는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좋지 않고 그렇지만 대기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 함께 하방도 어느 정도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지는 부분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HK. HK를 보는 건 이 외국인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HK가 외국인 지분율이 10% 정도 됐습니다. 10% 되고 이 중소형주들은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강력하게 달립니다. 10% 채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못 달렸습니다. 못 달리고 주가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 반대 매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2,800원 하다가 불과 3달 만에 1,6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달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이제 다른 종목들보다 더 나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15억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쁜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갈 것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315 곱하기 22%, 0.22%를 하면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70억이 채 안 됩니다. 70억, 그러니까 서울의 비싼 아파트값 한 채 값인데 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올라가든지 아파트 값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가 뭐 올라가는데 떨어지겠습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주가가 오른다라는 쪽으로 시간이 지나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찬가지 성격으로 이제 풍강 있는데, 풍강 같은 경우도 지금 372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조금 더 빠져주면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풍강은 심지어 뭐 HK랑 달리 자동차 부품이니까 전방 산업의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하락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1월 달에 6,740원 찍었다가 3,400원. 한 6달 만에, 5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질비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반토막이 났다는 건, 거기서 사면 누군가가 만약에 나중에 시세가 나서 본전이 될 때 나는 무려 100%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저가 매수 중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렵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보유 중인 건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목을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찍어놨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상당히 한 2억에 비상장 주식 5천, 뭐 이렇게 해서 한 2억 5천 정도 하시는데, 이 정도 하시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종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21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아주 분산 투자. 예,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니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교훈이 될 것 같은데, 21개를 보유를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대응을 예,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 종목 넘어가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오락가락한데, 요거는 비교적 명쾌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50% 넘어간 종목들은 다 이상한 쭉정이들밖에 없더라. 그리고 지금 한 마이너스 20에서 30 이런 종목들은 잘 버티고 회사 가치도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 이상 되는 거 싹 정리하시고, 이 중에서 제일 나은 게 8%짜리, 마이너스 8%짜리 현대글로비스였는데, 요거 50% 넘는 종목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마 못 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해내야만 시장을 거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이너스 50 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의 어떤 저변이 확대되는 건 분명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카카오를 보면 2018년에 영업이익이 729억, 2017년에 1654억, 그리고 2020년에 2068억, 그리고 2021년에 4559억. 뭐 여기서 상당 부분은 뭐 자회사 상장 이런 걸로 해먹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5,949억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의 성장 속도를 보면 올해는 응? 올해는 한 거의 8천억, 9천억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분기가 1,587억을 찍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장이 꺾였다. 성장을 할 수 없다. 요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면 인터넷, 스마트폰 이 활용도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전. 예. 그러면 실적도 감소하고 그러면 주가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이 엮여 있어 가지고 텔레그램하고 비교하니까 장점이 하나도 없더라, 카카오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텔레그램하고 교체가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전망도 해 봅니다. 어쨌든 카카오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팬데믹 상황 팬데믹 상황과 그 자회사들의 거품 상장이었는데 자회사들 주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 그럼 거품도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30조나 되는데 카카오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다 빠져 가지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카카오 주가가 오늘 버티긴 했지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찾아놨는데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건 그냥 질문인데 도대체 LG전자가 제품도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엉망일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석에서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보통 이 사석에 가면 말 거의 안 합니다. 1대 1로 이렇게 만나 뵙는 경우는 아닌데 여러 명 이렇게 모이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 얘기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아 여기도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를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고전하다가 스마트폰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50%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이 났고. 그럼 'LG전자가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관점은 오르기 전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높은 가격인데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내린 건 맞지만 그래도 오르기 전하고 비교하면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 그럼 LG전자가 제품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뭐 이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LG 임원진 쪽에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 내는 건 잘 카트를 합니다. 근데 그 커트하는 게 보통 뭐 리스크를 피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성과를 낸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커트 실패한 게 이제 하이닉스 인수할 때 LG가 그때 채권단에서 뭐 "제발 가져가라. 7,500억만 내도 너네 거 할 수 있게 우리가 구조 다 짜 놨어." 그래도 안 가져갔습니다. 그걸 SK가 가져가서 대박이 터졌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판단적인 부분에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모아 놓고도 LG 출신들 정말 좋은 분들 많습니다. 정말 유능한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다 모아 놓고서 의사결정은 별로 유능하지 않은 쪽에서 하게 되니까 그냥 낭비만 하게 된대. 재능 낭비를 하고 그 사내에서 어떤 시간 낭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원정주의가 있어 가지고 실적 못 내면 잘라야 되는데 못 자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서 약세 흐름을 보이는 큰 원인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LG전자 왜 이렇게 계속 내리지?' 하지만 그 코로나19 이전으로 가 보면 지금보다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과정에서 LG전자가 실적을 잘 내기는 했습니다. 잘 냈지만 그거는 이제 연결 기준이고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LG전자가 뭐 딱히 지금 시가총액을 아주 탁월하게 넘길 만한 그런 실적은 아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덜 내렸고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